반갑습니다. 팽크입니다. 이번 현장은 양산의 좋은 나무 교회라는 현장이고요. 옥상이고 한 50평쯤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이제 옥상 방수는 웬만큼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뭐 어떻게 하도, 상도, 중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다른 분 영상에도 많이 소개가 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두 가지를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면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면처리가 이제 이제 간단하게 봐서는 한 뭐 세 가지 정도를 봐요. 간단하게 보다는 크게 봐서는, 큰 범주로 봐서는 옥상 방수일 때죠. 하나는 게링이에요. 게링이라는 거를 제가 어원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게링이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게링이라는 말이 그냥 형성이 된 겁니다. 뭐 독일어다, 아니면은 뭐 일본어다, 여러 가지, 그거를 아니면 영어다,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 게링이라는 어원이 없습니다. 게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자, 뭐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있나? 아무튼 바닥을 그 헤라 같은 걸로, 날카로운 헤라 같은 걸로 긁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는 아시죠? 저런 거 7인치나 뭐 아니면은 산업용 그 연삭기나 그런 것도 좋죠. 뭐 요 같은 현장은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 해라는 게 아니고, 제일 현장에 현장성이라는 게 있죠. 제일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면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면처리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면처리 안에는 뭐 그라인더도 있을 거고, 뭐 고압 물세척도 있고, 게링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블라스팅이라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그 쇳가루 같은 그 연마제, 쇼트나 그리트나 스틸 된 쇳가루로 된 쇠 구슬 같은 거죠. 아주 작은 거, 아니면은 거친 쇠 구슬, 그런 걸로 고압 물세척 같은 그거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굉장히 큰 공기로, 센 공기로 불어넣어서 그게 총알처럼 나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기용제 있죠. 신나 같은 그런 거로 또 녹이거나, 아니면은 닦아내거나, 또 그게 아니면은 산으로 아예 녹이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콘크리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라인더나 연삭기, 갈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크랩 게링이라고 스크래퍼나 아니면 헤라 같은 걸로 긁어내는 거. 긁어내면서 뭐 뜯는 것도 포함되겠죠. 수공구입니다. 손으로 직접 하는 거.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 동력 공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는 고압 물세척이 있는데, 이제 어떤 현장을 가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어떤 그런 거를 보고 거기에 이제 뭐 거기에 이제 관심이 바뀌어서, 예, 무조건 고압 세척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무조건 그라인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현장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압 물세척으로 해서는 안 되는 현장입니다. 왜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고압 물세척으로 요런 거는 날아갑니다. 요런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날아가기도 하는데, 자, 요런 것들도 있죠. 요런 거, 예, 요런 거는 고압 물세척으로 잘 날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고압 물세척으로 막 때리게 되면은 버틴다고요. 얘네들이 막이 두껍기 때문에, 일정 막이 두껍기 때문에 버티는데, 그러면 하나만 하겠죠. 이런 부분은 요 사이사이에
물때가 낀 거를 다 제거를 하더라도 이는 부분은 물때는 꼈지만 이는 부분은 결국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많죠. 예, 현장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라인더로 해도 되는데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각이 있어 놓으니 그 그라인더 보면 날이 원형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한 요만 4인치나 한 요만하거나 보통 요만하죠. 7인치 아니면 연삭기는 막 군데군데 있어 갖고 크고 그런 거는 이제 쉽게 하겠죠. 그러나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이제 4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인더 하기에는 양이 적은 반면에 저런 모서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주 모서리 저 코너 부위는 그거조차도 간섭되는 부위가 그라인더 자체에 간섭되는 부위가 있어서 하기가 힘들다고요. 어떻게? 그래서 다 수작업으로 수공 손으로 하는 거죠. 직접 힘으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삭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다 그렇게 장비를 이용한다고 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런 평평한 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굴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는 데는 제일 윗면만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박히는 것들은 제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꼼꼼히 하려면은 또 이제 일부 한 7인치나 9인치, 8인치, 9인치 뭐 그런 걸로 해도 유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꼼꼼해지고 직접 이제 연삭기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해야 되죠. 서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좀 그런데 청소하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직접 손으로 갈면은 보면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속도는 좀 상당히 느리죠. 비효율적이고 그런 건 있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 이게 진행이 이제 하는 중이라서 이제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하려 하는지 어떤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 이제 영상을 킨 거고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는 옥상 방수니까 그게 있어요. 방수가 되겠죠. 첫째 조건이. 예, 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를 경치도 좋아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은 여기가 양산이거든요. 밀양, 양산, 대구 뭐 그런 쪽이나 이런 쪽에는 되게 햇빛이 잘 비치는 양지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되게 뭐 상쾌하기도 하고 막 좋은 점도 많은데 여름에는 특히 더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 현장을 방수가 되면서 확실하게 방수가 되면서 덥지 않게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단은 바닥은 그렇게 하는데요. 바닥도 이제 벽면은 그나마 조금 햇빛의 각도로 봤을 때는 조금 덜 세 있는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더 많이 비치죠. 그래서 요것도 벽면도 제가 포함을 해서 이제 온도를 낮춰주는 페인트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일단은 바닥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일단은 옥상이니까 방수는 기본적으로 돼야겠죠. 그리고 햇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햇빛의 열을 차단한다고 해서 차열 도료, 차열 페인트 시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기존에 어디고 뉴스에 보니까 경북대학교에서도 아니 뭐 노루, 사마 이런 페인트 이제 회사들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일단은 하여튼간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제가 노루 페인트 그 대리점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차열 도료로
옥상 방수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통 기존에 소개되거나 어떤 그런 게 있어서는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아, 저거는 되게 방수가 취약하겠다, 요런 느낌을 받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방수도 잘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방수죠. 그 다음에 옥상 온도를 낮춰서 실내에 뭐 에어컨 온도를 그렇게까지 낮출 필요 없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옥상 방수를 시공하는 그거를 이제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뭐 그라인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근데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영상을 깎아내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 저렇게 하면은 방수에 대한 내구성은 약해질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방법으로 하면은 좋을 텐데, 뭐 그런 방법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그 차열 도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은 그 방수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수도 강하게 하면서 차열 도료를 또 시공을 하면서 이제 요 건물 자체에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하고자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무튼 이제 소개하는 오늘은 영상이었고요. 요거를 어느 시점 되면은 제가 영상을 켜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했고 뭐 어디까지 이제 했는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요거를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그라인더하고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어느 중간 단계까지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작업하는 영상은 굳이 이제 안 찍겠고, 그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그것만 핵심 포인트로 해갖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페인크입니다. 이번 양산 현장은 옥상 방수 현장은 마감 재료가 차열 페인트, 차열 도료죠. 그 시공을 그동안 차차 준비를 해왔고, 일단은 방수는 우레탄 중도까지 유성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좀 이 현장의 독특한 점은 저쪽 모서리 부분, 저쪽이 물구배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 5mm 이상 올리려면은 2번 나눠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디펙트 결함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좀 그런 타임이 안 나와서 한 번에 좀 이제 하는 방식대로 해서 조금 올렸고, 다만 이 실제로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저쪽 부분 있죠. 저쪽 부분은 조금 낫네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래도 최초의 상태보다는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다른 거를 이야기하기 앞서 일단 차열 도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차열 도료를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유성의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우레탄 중도, 유성의 우레탄 중도 위에 유성의 우레탄 차열 도료를 이제 도포를 하면은 아무래도 부착력에 있어서는 유리하겠죠. 다만 그런 게 있어요. 시중에 보면은 전부 차열 도료, 차열 페인트 이런 류의 타입들을 보면은 수성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유성의 차열 도료가 잘 없고 거의 다 수용성이거나 수성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이 유성에 있어서는 이게 차열 도료에 어떤 안료가 들어가냐면은 뭐 실리카 아니면은 알루미나 아니면은 뭐
티타늄 옥사이드, 뭐 요런 안료. 그리고 특별하게 생긴 게 어떠냐면은 1마이크론에서 100마이크론인데 안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아주 작은 입자인데 요렇게, 아주 작은 입자인데 요렇게 안에가 그 진공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기를 포함하고 있겠죠. 진공 상태가 많아요. 입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 요 비어 있으면은 이 자체 껍데기, 그러니까 공과 같은 그런 세라믹 타입이죠, 흔히 말해서. 그런 거는 일단은 난반사, 햇빛으로부터 반사를 해서 다시 스며들지, 흡수하지 않고 열을 다시 밖으로 빼주고, 이렇게 진공 상태일 때는 열 전도도가 없겠죠. 열 전도도란 말은 열이 이걸 타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적다는 말은, 전도를 잘 안 한다는 말은 열이 전달 안 한다는 말과 같고, 그게 열이 여기 쌓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겠죠. 그렇습니다. 그 안료를 할로우 스피어,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스피어가 구잖아요. 구고, 할로우라는 말이 안에 진공 상태의 진공 상태라는 뭐 그런 의미를 영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로우 스피어라는 이제 특별하게 안료를 제작을 한 거죠. 저희가 저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는 실리카나 티타늄 옥사이드 아니면은 알루미나 같은 산화물, 그냥 산화물이란 거는 산소하고 뭐 화합했다는 말이에요. 산소와 결합시켰다는 말. 뭐 저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화학과를 나왔더라도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는. 어쨌든 뭐 알아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걸 또 알고 싶어 하질 않거든요, 시공하는 분들. 근데 요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일단 안료 자체가 좀 가격이 있습니다. 양을 많이 충분히 넣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뭐 할로우 스피어, 여기도 그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 특별한 거, 아주 1마이크론에서 100마이크론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중도 말고 보통 상도일 때는 40마이크론에서 60마이크론 정도 이제 도포를 하는데 1마이크론 엄청 작은 거죠. 그 작은 거 안에서 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 그런 생각도 안 해봅니까? 아, 저거 나도 제가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하잖아요. 와, 저런 거, 그래서 이 자재가 조금 값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유성 수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유성 중도에 우레탄 위에 바로 도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성 위에 수성은 부착이 잘 없죠. 그러니까 기름 위에 물을 올리면은 뭐 비중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결합이 없죠. 자꾸 안 섞이죠. 그거를 이제 흔한 말로 상용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묶어주는 의미로서 제가 앞전 영상인데 다 통합해 갖고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타이코트라는 그런 제품으로 도포를 한 겁니다. 도포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도 묻긴 묻었어요. 보면은 요거는 아예 막을 형성했고, 여기는 묻긴 묻었죠. 묻긴 묻었는데 약하다, 맞죠? 여기는 막을 형성한 겁니다. 아예 원액을 했을 때 요 정도고, 원액을 안 하면은 저 정도. 그래도 다 묻긴 묻은 겁니다. 그리고 느낌을, 이게 촉각이나 이런 느낌을 봐야 되는데, 타키하지 않고 탄성도 없고, 약간 이제 수성 계열로 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껐다가 이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작업하는 거는 맨날 보여드리죠. 별거 없죠. 그냥 수성 바르듯이 바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요거를 유성에서 수성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방수도 가져가면서 차열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성 제품도 있긴 있습니다. 부착력을 더 강화시키겠죠. 이제 이게 수성 타입이다 보니까 수성에 대한 이제 시공에 대한 좀 이제 뭐 결함이라 해야 되나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이 뭐냐면은 드랍이 되거나 아니면은 뭉치는 거, 뭉치게 되면은 수성은 보통 60마이크론에서 100마이크론 아래로 좀 해야 되죠. 얇게 해야 됩니다. 뭉쳐 있으면은 깨져요. 어떻게 보면은, 예. 표면이 깨지죠. 수성. 그런 거 많이 봤죠. 보면은 되게 요런 모서리 부분이 그런 경우가 커요. 왜냐면 벽면 발랐다가 쪼르륵 흘러 타고 내려오니까 그게 한 대 고여가 뭉치죠. 그런 거는 이제 펼쳐주든가 붓으로 아니면은 롤러로 펼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